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친구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삶의 많은 순간에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특히 외모라는 주제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은 언제나 들려오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보기 전에 당신의 외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의 대부분은 외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한 여성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항상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쉽게 무시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혼자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한 지인의 충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네 능력은 정말 뛰어나.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외모에 신경을 써보는 건 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지혜는 처음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옷은 조금 더 단정하고 색상은 밝은 톤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평소와는 다른 헤어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의에서도 그녀의 의견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요. 오늘날 외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표현이다. 이는 외모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외모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첫인상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그 순간에 우리의 외모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외모는 단순히 옷차림이나 얼굴 생김새를 넘어 자신감과 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하루는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수많은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력과 이력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면접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한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면접 볼 때 내가 입는 옷이나 자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게 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속으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실력보다는 겉모습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하지만 반복된 실패 속에서 그는 친구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 면접에서 자신을 조금 더 단정하게 꾸며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캐주얼한 옷 대신 깔끔하고 잘 맞는 정장을 준비했고 자세도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면접관과의 눈 맞춤과 미소를 연습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그 면접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결국 그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실력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외모와 태도를 가꾸면서 전달되는 첫인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관들은 민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곧바로 우리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이 긍정적일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의 능력이나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후광 효과라고 불리며 외모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가 그저 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외모는 단순히 나를 꾸미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외모와 태도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내가 이 일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적절한 옷차림과 미소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모는 영혼의 창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외모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를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외모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의도치 않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은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동창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외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동창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은희는 편안한 옷과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신경 쓰며 위축되었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태도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은희를 쉽게 대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반면 동창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지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지영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꾸민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며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영의 외모와 태도는 다른 동창들에게 그녀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은희는 동창회 이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단순히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자신을 돌보고 조금씩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는 내면과 상관없으며 사람은 그저 마음씨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담아내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잘 가꾼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강렬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동료와 상사들은 당신이 이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태도와 외모는 당신이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영업사원이 고객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영업사원이 깔끔한 옷차림과 미소로 고객을 대한다면 고객은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불성실해 보이는 외모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고객의 마음은 쉽게 다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외모와 이미지는 타인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돌보고 외모를 가꾸는 작은 노력은 더 나은 인간관계와 자신감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모가 내면과 연결되어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이상입니다. 외모는 내면의 심리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가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 준비를 하며 단정한 옷을 입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적당한 화장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쳐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반면 외모에 무관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를 넘어 자기 가치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나 무기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의복 효과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 태도, 그리고 심지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앞둔 사람이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을 때 그는 자신감과 전문성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면접에서의 태도와 발언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모를 관리할 때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며 그들의 의견이 더 존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모와 내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동민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바쁘게 일하며 외모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차려입고 발표 준비에 더 집중했습니다. 발표 당일 그는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전보다 더 많은 주목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동민은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자신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돌보는 행위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자신의 모습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돌보고 자신감을 키우며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외모와 자신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며 그 소통의 시작점은 대개 첫인상에서 비롯됩니다. 첫인상은 말보다 빠르게 전달되며 상대방의 외모와 태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이 일에 대한 태도나 삶의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에서 외모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은 평소 외모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며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었습니다. 회의 당일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언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진은 외모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모와 관련된 연구 중에는 심리적 이점을 강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타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자신이 단정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느낀다면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행동과 말투에 반영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외모가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심리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외모와 태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그 용모를 정제한다고 말하며 외모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모를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위해 가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모를 돌보는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이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외모를 정돈한 사람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지 외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과정은 자기애를 키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 결과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외모를 돌보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를 돌보는 습관은 자기 관리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민이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지고 피곤한 얼굴은 자신감을 잃은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깔끔한 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를 정돈하며 운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민의 외모는 물론 마음가짐과 직장 내 태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는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외모를 돌보는 것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습관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모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작은 노력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형성합니다. 또한 외모를 돌보는 습관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임에서 자신을 잘 가꾼 상태로 참여하면 그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모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몸매를 관리하거나 피부를 돌보는 작은 노력들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루틴을 형성하며 결국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방은 우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와 자기관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때 타인에게 전하는 첫인상은 신뢰를 포함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정숙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있어 실력도 뛰어났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늘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타인에게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이로 인해 동료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믿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일 때 타인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관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우리가 외모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나 면접 자리에서 단정한 외모와 세련된 모습은 우리가 그 자리와 상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깔끔한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방은 우리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모를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여러분께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